어제도 지금 특수단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뭐 예. 북 공격을 유도하는 네, 어떤 정황 예. 그런 예. 정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잖아요. 예. 그리고 암살을 예. 암시하는 사살이죠, 듯한 사살. 사살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도 있었고, 예. 사살이 표현된 메모가 예. 예. 있었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충격적인데 지금 정보사의 그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요원들이 무기를 갖고 나가서 권총도 아니고 그 이상의 무기를 갖고 나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소식 오늘 아침에 어제 전해드렸고 오늘 아침에 또 박선원 의원이 예. 지금 예. 뉴스공장에 나와서 빨리 네. 복귀하라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블랙 요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냥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이제 특수 요원들이 있어요. 네. 그냥 일종의 북파공작원, 뭐 육해공 북파공작원이 있고요. 이 라인은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 체제 하에서 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잖아. 전시에. 네. 데프콘 3가 되면 연합사령관으로 작전 통제권이 이양이 되죠. 그 라인 일반적인 어떤 전시 작전 통제 라인에 있지 않은 특별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임무를 수행하고 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시지만 뭐 우리 고재학 대표님 이런 이름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고진동 네. 뭐 어디 평양시 뭐 이런 거를 갖고 이제 북한으로 일종의 파견되는 그런 북파 공작원 우리가 영화에서 실미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 요원이라고 해서 정보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라인들이 있어요. 그게 5월에 이제 블랙 요원 명단이 나와갖고 중국에 이 거주하고 있는 블랙 요원들이 전원 귀국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정보사. 그때 이제 정보사령관이 아웃이 돼야 되는 경질을 하겠다고 신원식 장관이 얘기했다가 국회에서 얘기했다가 4일 만에 신원식 장관이 경질되는 의문의 일패. 를 당한 사건도 있었고 이런 이 블랙 요원들은 말하자면 좀 화이트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소속돼 있고 하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네. 블랙 요원은 실제적으로 특수 임무를 그러니까 가능한 사람들 뭐 특수부대 출신이나 그다음에 조선족이나 그다음에 탈북자나 그런 특수 임무에 특화된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임무가 들어가 뭐 중국에서 무슨 임무가 있다. 뭐 그러면 이제 중국에도 가고 뭐 일본에도 가고 뭐 세계 각국에도 이제 블랙 요원들을 이제 보내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왜 그냥 현지에서 블랙 요원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섭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고요. 이번까지 이제 드러난 사건을 보면 지금 현재 HID라는 북파 공작원과 블랙 요원이 같이 임무를 하고 있었고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정보사령관 입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HID 7명.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여 명이 지금 정보사 100여 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거는 이제 정보사령관 입을 통해서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제보 내용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한 단계 이제 제보 내용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체적으로 제보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씩 짚어보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구나, 미군과 관련된 지역, 그다음에 시설 이런 거에 대한 소요, 공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C4 폭탄, 폭약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서로 다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제 복귀라든지 이런 명령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자기네는 청주기지. 그다음 청주공항도 있죠. 민항도 있는 청주기지에 대한 F-35가 주둔하고 배치되어 있는 청주기지에 대한 공격 임무를
부여받았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보 내용. 이 제보 내용을 들으니까 지난번에 김어준 씨가 네. 그 국회에 나와서 공개했잖아요. 예. 김어준 씨는 어떤 미군에 대한 공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북한군으로 위장한 예. 어떤 해서 미군을 공격한다.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청주 기지의 어떤 스텔스기도 있고 아까 말했던 대로 미군과 관련된 시설 그 제보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다.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확인이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네. 제보자가 실제 요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한 달이 건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뭐 이런 특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확정적으로 그렇다고도 아닌데 그 요원들은 계속해서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네. 빨리 복귀해라는 메시지를 계속 달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박선원 의원도 방송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블랙 요원들 복귀하고 무기 반납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실제 막 신뢰도가 높다. 네. 이렇게까지는 평가하고는 있진 않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경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계는 네.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공군 참모총장하고도 소통을 했고요. 네, 그래서 17 비행단에 대한 네. 경계 근무 강화 네. 이게 신뢰도는 낮다. 네. 확인되지 않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계 강화를 좀 강화해달라. 네. 그래서 이제 총장이 이거에 대한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 네. 이런 얘기도 지금 오늘 아침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17 전투 비행단을 네, 공격 목표로 정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최첨단 F-35A 스텔스기가 지금 네, 우리나라에 40대가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전력화를 이룬 네, 전투 비행단이 거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추가로 20대가 또 몇 네, 년 들어오죠. 안에 도입될 네, 예정이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미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투 비행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군 기지들 뭐 성주 사드 기지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임무들이 네. 있다라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제보자가 직접적으로 우리 당과 연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은 네. 당과 연결이 됐고 그다음 확인이 된 내용을 언급했지만 네. 지금은 왜 박선원 의원과 제가 이제 방송에서 신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계 차원에서 네. 경각심을 네, 또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네. 있고 설령 사실이 0.0001%의 확률이 있더라도 만약 네. 공격했을 때 또 우리 군장병이 다칠 수도 있고 네. 무기 체계가 또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경계는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제는 네. 신뢰도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고 네. 제보자가 요원이 아니다. 요원과 접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실제로 미복귀한 요원이 제보한 거면은 네. 거의 정확한 상황을 네. 전달받았다라고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간접적으로 그 요원들의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제보를 받은 거다. 예. 네. 근데 뭐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뉴스만 보더라도 박선원 의원께서 아침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를 방송을 통해서 들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그 와요? 사람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차원이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이거를 끌고 가면 또 국힘에서 또 음모론이니 뭐니 뭐 이런 네. 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음모론을 만들려는 생각이 아니라 네. 어찌됐든 이런 제보가 왔고 특정 시설에 대한 공격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보사가 그 수사 2단 뒷부분에 조금 다시 해야겠지만 수사 2단 사조직을 만들려고 했고 별동대를 만들어서 예. 선관위 장악하려고 했던 것들은 지금 다 사실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예, 사실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뭔가 지금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다. 네. 그렇지만 다만 사실로 뭔가 아직 드러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 예.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런 얘기시죠. 예, 사실로 드러난 건 없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 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네. 단장을 중심으로 하는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오늘도 긴급회의를 했고 네. 이거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무기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돼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제보자가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 확인은 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긴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런 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해야 되겠죠. 제보자하고 다이렉트 연결은 아니신 건가요? 네, 다이렉트 연결은 아닙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 부위원님이 제보 받으신 아니 제보는 예. 우리 조사단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조사단 차원에서 네, 조사단 차원에서 받았고 회의를 했고 그러면 이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의논을 했고 일단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의 이제 휴대전화를 연락처를 그쪽에다 전달해 주라고 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럼 추가로 제보들이 더 지금 계속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 상태고 네. 중요한 거는 근데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네 또. 네, 아니요 이제 뭐 권총하고 네. 폭약 정도. 폭약. 네. 네. 그 베트남전에 사용했었던 C4 폭약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나갔으면 지금 정보사 그 수사도 받고 있고 정보사령관이 구속이 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네. 왜 통제를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G 라인 네. 그다음에 명령 체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네. 점조직으로 됐다 보니까 네. 뭐 팀 단위로 지금 쪼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팀 단위로 내가 청주 기지를 이 청주 기지를 임무 배당을 받았어요. 네. 여기를 공격하라는. 네. 근데 다른 팀은 뭐 성주 사드 기지 뭐 이런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몰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 지휘관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이제 그 지시를 안 내려주면 그냥 대기 상태인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중간 지휘관은 지금 드러나지 않고 네, 안고 어딘가에 있어요. 있을 텐데 네. 이 사람도 사령관도 구속되고 자기도 무슨 임무를 받은 게 없으니까 밑에 네. 지시를 하다를 못하는 네.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간부도 블랙인가요? 화이트인가요? 중간 간부. 아니 중간 간부들은 현역 네. 장교들이 하고 현역 있을 장교들이. 거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제 뭐 제가 맡았던 임무 같은 거겠죠. 공작대장 같은 아주 예. 소규모의 팀을 네. 운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무를 부여하고 네. 임무도 어떤 방식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무가 급박한 상황에서 암호 같은 거를 쪽지해줘서 뭐 은행나무 밑에라든지 그 좌표를 네. 불러줘 갖고 거기서 이제 쪽지를 보고 이 쪽지에 나와 있는 거를 해독해서 이제 움직이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방식의 저 공작 20년 전이니까 네. 뭐 지금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런 방식이었고 네. 임무가 미리 주지는 않습니다. 미리 주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공작 임무는 미리 주는 건 아니고 우리 교육을 받을 때도 임무가 임박했을 때 네.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 보안 통제가 엄청나게 잘 되죠. 또 단점은 하나 뭐냐면 위에서 뭔가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네. 밑에까지 임무 대기조까지 이제 어떤 뭐 이게 임무 하달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무너지는 그런 단점. 그 다음에 또 5판이나 5인식 5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게 이제 그냥 실제 임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부작용도 있는 건데 네. 철저한 보안 통제와 차단의 원칙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아침 박선원 의원 얘기로는 이제 직속 그 상관이 임무 종료 명령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얘기하면서 합참의장이 직속이니까 합참에서 그거는 빨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예, 박선원 의원이 그 말씀은 뭐냐면 네. 아까 처음에 그런 임무 팀들을
그 얘기할 때 네. 전혀 다른 라인이라니까요. 합참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작전 통제 라인인 거고요. 네. 이 임무는 전시와 관계없는 라인을 통한다니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그러니까 없지만. 부 의원님은 그 현역 시절에 그 기밀에 접근을 하셨던 거죠. 아니 접근을 하고 실제 기획 임무를 했었으니까. 기획 임무를 했어요. 너 제일 잘 아시겠네. 네, 그리고 네. 박선원 의원은 합참의장이 아무래도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합참의장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명확히 아닌 거고요. 네. 그래서 합참의장의 작전 통제권 하에 있지 않은 그런 네.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합참의장도 뭐 이 무기가 어떤 거를 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공작대장 할 땐 뭐 그 체코기관총 권총을 쓰다가 네. 제가 이제 공작대장 마칠 때쯤이면 AK 소총으로 바꿨거든요. 네. 뭐 이런 북한제잖아요. 예예. 네. 아니 이거 북파니까. 북한. 예. 그래서 그 라인도 네. 일반 무슨 공군 작전사령관 라인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군 작전사령관도 우리 부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군 부대 내에 있지만 우리 부대는 못 들어옵니다. 네. 네. 그 정도만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블랙요원이나 뭐 하여튼 공작대에 네. 속해 있으면은 훈련 자체도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인간 병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훈련 강도. 그럼요. 훈련 강도도 엄청 강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요인 암살, 폭파 네. 뭐 이런 것도 무명의 이제 인간 병기들이니까. 네. 네. 아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수부대들 UDT나 또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해병대나 뭐 네. 이런 특전사나. 보다도 훨씬 더 고도화된 네. 어떤 그리고 기술? 그런 전문성만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가 근데 보지 않았고 잘 모르고 영화 속에 나온 인물 원빈. 상상해야 돼요. 아저씨의 원빈. 네. 네. 그걸 그 원빈을 상상하면 되고 실미도를 상상하면 됩니다. 684 부대. 네. 예. 이런 부대를 아저씨에 나온 실제 원빈도 원빈도 어마어마한 그 해군의 북파공작원이었잖아요. 네. 해상. 네. 네. 실제 영화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그런 정도의 능력 그런 걸 갖고 있을까? 그럼요. 네. 요인 암살을 하니까. 자, 그 사람들이 지금 밖에 풀려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진짜 황당무계한 일들을 저지르는 건데 그런 어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금 다 대비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그 국내를 향해 가지고 지금 계엄에다 활용하려고 했으니까 황당한 무계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분노할 일이고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다 쓰려고 했고 자, 그럼 아직은 이제 복귀 안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마치 지금 방송에서 팩트처럼 나가고 있는데 네.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네.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경각심 차원에서 군부대 이 네. 타겟팅된 군부대들은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뭐냐면 HID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2024년 6월부터 이제 비상계엄을 얘기해 왔습니다. 네. 뭐 이제 김민석 의원이 8월부터 얘기를 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린 당에서는 8월부터 얘기했지만 전 6월부터 해왔거든요. 그 근거는 저는 북풍이었어요. 북풍의 근거를 두고 네. 비상계엄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그 비상계엄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라고 6월에 예측을 한 바 네, 있고 그게 네. 기사화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상계엄의 북풍의 는 뭐냐면 그 NLL 뭐에서의 네. 북한의 공격을 유발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수첩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무인기, 오물풍선, 그 다음에 대북전단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서해해상 백년도 연평도에서의 수백 발에 달하는 것들을 6월부터 계속해서 네. 이전 보수나 진보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네.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도발을 유도하겠다라는 이 군사적 네. 대응 조치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6월에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이미 12월에 계엄을 네. 밝혀진 걸로 따르면 신원식 뭐 김용현이 막 말다툼을 네. 하고 네. 계엄 얘기하고 그 나왔을 때 지난해 12월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계엄 모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건데 네. 그 이제 신원식 장관이나 김용현 장관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뭘 생각했냐면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연평도 포격 같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비상계엄은 성공할 수 없다. 네. 네. 이런 답을 내렸던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이 네, 아주 네. 강하게 막 쓸어버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네. 계엄법 2조에 나와 있는 그 명분, 전시사변 예.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네. 상당히 애를 쓴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왔어요. 네. 지금 뭐 외항까지 수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럼 실패로 돌아갔으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죠. 네. 그래야만이 계엄의 성공, 계엄의 연장이 가능한 건데 그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이용되는 게 HID와 블랙 요원이라는 네. 그런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노상원 수첩에도 사실 그 아까 얘기했지만 사살, 북공격 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김호준 씨도 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예.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 결국은 블랙 요원들의 임무, 블랙 요원들의 역할이 이런 쪽으로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겠네요가 아니라 저는 이건 99% 정도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안 질의에서 네. 제가 이제 정보사령관한테 질의한 것 중에 어떤 질의를 했냐면요. 민주당에서 이제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뭐 체포조가 HID 강원도에서 HID가 왔다 이런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HID는 이런 임무를 하는 조가 아니거든요. 707도 있고 그다음에 1공수, 9공수, 3공수 여기에서 이제 체포가 가능한 사람도 있고 수방사 특임단 그다음에 군사경찰단도 있고 방첩사도 있고 네. 이 체포 정치인 체포하는데 예. 그렇죠. 예.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판교까지 정보사 100여 단에 와서 대기한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정보사령관한테. HID 네. 체포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죠? 그랬더니 문상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명확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소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죠. 없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전후 상황을 보면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계엄을 발동하고인지 예. 원래대로 하면 하기 전에 뭐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자 계엄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아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네, 막아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계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 정치인도 끌어들여야 되고 부정선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추진력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뭔가 네. 필요한 거예요. 네. 지속성 있는 먼 네. 변수, 북한 변수가 필요했던 거고 네. 여기에 이제 HID를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블랙 요원들하고.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사실 이제 명분 없이 일단 선포를 해놨는데 네. 그 이후에도 명분 뭔가 명분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그걸 위한 공작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합동수사본부에서 야 우리가 예전부터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했다라는 첩보를 받았고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것이고 실제 일어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엄 전부터 우리는 이걸 파악했다.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게 네. 김어준 총수가 얘기한 인민군복을 매립한다. 네.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우리가 이번 소요 사태를 수사하다 보니까 네. 어디 뭐 청계산 뭐 기슭에서 인민군복이 매립된 거를 확인했다. 그리고 네. 기자들 불러다가 사진 찍고. 네.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북한 본서를 적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진짜 영화과 한 편의 소설 같지만 기존에 쭉 계엄을 준비해왔던 스타일로 보면 북한 변수를 못 만들어냈어요.